안녕하세요 여러분, 뚜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의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입시 꿀팁과 그리고 지원하는 방법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독일 음대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입시 꿀팁,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이랑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가시죠! 독일은 저희 한국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뭔가 접수를 하고 뭔가 일사천리하게 탁탁 이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우편으로 아니면 서류로 이렇게 주고받는 시스템이라서 한국이랑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입시에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셨고 그것을 이제 우편으로 학교에다 보내면 학교에서 아인라둥이라는 초대장을 줘요. 그럼 그걸 받아서 입시를 치러 드디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 때문에 독일 현지 주소가 필요한데요. 이 아인라둥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이제 정확한 날짜 그리고 확실하게 지금 서류들 다 준비 완료됐어 이렇게 보내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보통 원서 지원은 입시 시험 하기 한 3개월 전이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아직 독일을 가지 않고 한국에서 원서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현지 주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독일에 먼저 나가 있었던 친구가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은 독일 원서 대행 업체를 쓰세요. 일단 저는 좀 살짝 가격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친구는 더 믿을 수 있으니까 친구가 내가 조금 싸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 그럼 고마워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도 물론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같은 학생 입장에서 좀 더 저렴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여기로 와서 다이렉트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시 지원할 때 중요한 단어 몇 개를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정보들은 각 학교 홈페이지에 다 적혀 있는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첫 번째로 베베어붕 아니면 베베어버 이렇게 지원자라고 뜻하는 독일어가 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이제 그 베베어붕 아니면 베베어버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시라는 뜻의 단어는 Aufnahmeprüfung 아니면 Eignungsprüfung 이렇게 있어요. 이 단어가 이제 입시라는 뜻이니까 베베어버를 못 찾겠다면 이거를 누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찾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다가 정리를 해둘게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서류. 대부분 필요한 서류는 비슷하거든요. 학사, 석사 둘 다 공통으로 필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권 사진 2장씩. 어떤 학교들은 한 장을 원하기도 하는데 일단 여유분으로 2개씩을 최소로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권 사본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 이력서, 레벤슬라우프라고 하는데 저도 도대체 이력서에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인터넷 엄청 검색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냥 한글 워드 아무거나 켜셔서 레벤슬라우프라고 적으세요. 그러고 밑에다가 이름, 생년월일, 국적 이런 기본적인 간단하게 몇 개 적으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학력을 쓰시면 돼요. 또 밑에다가는 연주 활동 아니면 마스터 클래스 받았던 거 그리고 또 밑에다가는 콩쿠르에 입상했던 거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내용들을 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력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콩쿠르 경력이 있어야 되나요?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도 콩쿠르 경력이 없어서 안 썼거든요. 저는 한 번이라도 이제 입시를 보러 갔을 때 교수님께서 너 왜 콩쿠르 경력이 없니?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괜찮은 것 같고요.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프로그램. 저는 피아노 전공이니까 피아노 전공자분들이 분명히 많이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아노 프로그램 틀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바로크 작품이 하나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평균율을 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전 소나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선택하시면 되고 낭만곡 필요해요. 그 다음으론 현대, 그 다음엔 에뛰드 한 2개 정도. 하나는 쇼팽, 하나는 쇼팽 아닌 에뛰드 하나. 이렇게 프로그램도 그냥 한글이나 워드 키셔서 그냥 적으시면 돼요. 영어로 쓰셔도 되고 독일어로 쓰셔도 됩니다. 제가 쳤던 프로그램들은 여기 링크에다가 걸어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5번째로는 어학증이 필요해요. 사실 서류를 지원할 때 어학증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필요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학교들은 아인스 아니면 아츠바이 아니면 뭐 배아인스까지 있어야 서류 지원이 된다 이러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언니 저 아직 어학 없는데 어떡해요? 이러시는 분들은 사실 걱정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독일 학교들은 대부분 유예기간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저희 바이마르 같은 경우는 1년 유예기간을 줘요. 1년 안에 배츠바이를 따서 내라.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원서를 지원했다는 그 지원비 있잖아요. 그 영수증이 필요해요. 이제 그 학교마다 나와 있는 그 계좌번호로 송금했다 이 내역을 이제 프린트를 해서 아니면 뭐 스캔을 하셔서 보내면 됩니다. 한 학교당 50유로가 들어요, 현재. 그리고 이제 학사, 석사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개는 공통으로 다 필요한 거였고, 그리고 추가로 학사는 고등학교 성적, 그리고 졸업증 이거 다 영문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수능 성적도 영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석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성적은 필요 없고 그냥 졸업증 영문으로, 그리고 대학 성적, 대학 졸업증 다 영문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학교 행정실 가서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는데 성적이 중요한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성적 때문에 독일 학교 떨어졌다는 사람은 진짜 본 적 없어요. 제 생각엔 그냥 그날, 그 당일, 그 시간대 실기시험에서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입시 보러 다닐 때 팁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인라둥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정확한 날짜가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 1월 1일이다 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12월 31일에 미리 하루 가서 잘 수 있는 숙박을 알아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 아니면 호텔스닷컴을 이용했고요. 하루 자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까운 지역이면 물론 안 주무시고 그냥 바로 가셔도 되지만 보통 아침 8시 30분까지 이제 왔는지 체크를 해요. 그걸 맞추기에는 독일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두이스부르크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지금 여기 있는 바이마 시험 치러 오는 데까지 6시간이 걸렸거든요. 저는 호스트 성별이랑 그리고 리뷰를 주로 봤었거든요. 이제 리뷰는 뭐 깨끗한지 이런 거 위주로 봤고,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진짜 제 개인 경험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혹시나 우리 뚜밥 여러분들께서 혹시 저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길 바라면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 뭐 성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첫 호스트가 남자였어요. 근데 보통 이제 자기 사진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냥 서양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만나봤더니 중국 남자였던 거예요. 여튼 만나고 나서 뭐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니 되게 고급 레스토랑을 데려가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좋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뭔 개소리!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한국에 있지 않냐고, 자기랑 같이 독일에 있으니까 막 어쩌고 저쩌고. 근데 문제는 저는 그날 밤에 얘네 집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얘네 집이 그 베게라고 해서 쉐어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독일은 좀 이런 쉐어하우스가 되게 많거든요. 한 공간 안에 방이 한 3개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한 방을 저한테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랑 부엌은 같이 쓰고 방만 이제 따로 분리돼 있는 거예요. 제가 자러 들어가고 싶은데 계속 끝까지 막 붙잡아서 진짜 미안한데 나 너무 피곤해서 좀 자도 될까? 이래서 이제 겨우 이제 빠져나왔는데 그 방이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다른 쪽 방 문을 닫거나 열면 제 방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날 진짜 한숨도 못 잤어요. 한 1시간 자고 그 다음날 입시 쳤던 것 같아요. 여튼 시험 끝나고도 계속 연락 오고 이랬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항상 여자 호스트로 정해서 잤었어요. 물론 모든 남자분들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고 모든 중국분들이 그런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한테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저멀레일 파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기차 여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독일 입시는 입시 여행이에요. 저멀레일 파스는 한 달에 몇 번 이용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티켓이에요. 저는 15번 이용할 수 있는 걸 끊었어요. 그러면 보통 제가 한 학교 가기 전에 하루 전날 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 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 15칸에서도 이틀 칸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한 학교를 갈 동안. 그래서 15번짜리를 사시면 보통 한 7학교 반 정도 가실 수 있습니다. 15칸 중에 한 칸씩 날짜를 적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오늘이 1월 1일이면 1월 1일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1월 1일에 있는 모든 기차를 그냥 공짜로 계속 무한정 탈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이마다 할인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때 꼭 나이를 얘기하시고 하우프트바노비나 하우프트바노 중에서도 안 파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시면 돼요. 대배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습니다. 왜 이걸 추천드리냐면 이제 매번 대배 앱에서 결제를 하면 진짜 비싸요. 정말 한 4-5시간 거리가 넘어가면 보통 10만 원은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저만 레일 파스가 훨씬 저렴해요. 저만 레일 파스 제가 그 당시에 샀을 때 저는 그때 한 24살인가 25살인가 이제 만 나이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380유로를 내고 샀습니다. 15번짜리. 저만 레일 파스를 가지고 갔는데 날짜를 써야 되는데 펜이 없는 거예요. 진짜 꼭 미리 쓰고 타셔야 돼요. 왜냐면 타고 내가 이미 저멀레이 파스가 있어 라고 이제 표 검사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줘도 날짜를 미리 안 써놓으면 바로 벌금 때립니다. 그러니까 꼭 펜 챙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랑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부모님께도 이걸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독일은 모집 인원, 경쟁률, 합격 인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항상 뭐 몇 명을 모집하겠습니다. 딱 공고. 몇 명을 뽑겠습니다. 몇 명이 합격했습니다. 이거 진짜 다 잘 나오고 경쟁률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딱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독일에서는 뭐 저번 학기 거는 뭐 몇 명이 지원했고 몇 명이 합격했냐고 뭐 행정실에 물어보면 뭐 알려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의 시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날 가봐야 알아요. 모집 인원을 말 안 해주는 게 제일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몇 명을 뽑는지를 알아야 대비라고 해야 되나? 좀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교수님들이 자리가 있으면 뽑고 자리가 없으면 안 뽑고 아니면 마음에 들면 뽑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뽑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바이마 그 피아노 석사 시험이 4일 동안 열렸어요. 한 4일 동안 한 30-40명씩 그러니까 한 1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피아노과에 지원하러 모였었고 이제 제가 합격을 하고 보니까 합격했던 사람이 3명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랑 미리 컨택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실 수도 있는데 입시하러 이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랑 이제 친해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 나 이 학교 교수님이랑 컨택했어. 그래서 이 교수님이 나 뽑아준대 라고 했는데 실기시험 날에 그냥 안 와버리시거나 아니면 나 너 뽑아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안 뽑거나 뭐 등등등 되게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게 교수님이 뭐 컨택에서 어떤 말을 하셨다면 그것만을 너무 믿지 마시고 그 실기장 그날 가서 최대한 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교수님들도 뽑아줄게 이랬는데 만약에 제가 더 잘하네? 이러면 그냥 걔를 뽑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정해져 있는 뭐 계약이 아니니까. 그리고 한국은 보통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을 안 보잖아요. 겨울에. 이제 우리 수능 끝나고 이제 그 시험밖에 없는데 독일은 여름학기, 겨울학기 이렇게 2번 시험을 봐요. 근데 보통 메인 시험은 5월이에요. 5월, 6월. 그러니까 여름에 보는 시험이 메인 시험인데 모든 학교가 입시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시험을 보러 갔고 겨울에는 TO가 많이 없고 정말 여름학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 안 뽑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나, 다군 이렇게 3군데밖에 못 보잖아요, 정시에서는. 근데 독일은 그냥 상관없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독일에 27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7개 학교를 그냥 다 쓰셔도 돼요. 근데 아마 그럴 체력도 안 되실 거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겨울에 그렇게 재학이 안 좋다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안 나가지 않을까? 그럼 내가 그 기회를 노리면 되지 않을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뭐 다리가 부러지고 이래서 원래 여름에 시험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이제 못 보고 겨울에 본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 생각은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겨울에 시험을 봐보니까 여름 학기에 시험을 쳤던 사람들 플러스 또 겨울에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플러스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여름에 플러스 되고 겨울에 플러스 되고 왜냐면 나오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뽑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오히려 쌓이면 쌓였지 적진 않습니다. 근데 대신 여름은 상대적으로 자리가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실기시험 실기장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되게 분위기가 엄청 편하네요. 되게 화기애애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여러분을 되게 반겨드릴 거예요. 뭐 너는 누구니? 어디서 왔니? 무엇을 칠 거니?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교수님이랑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교수님 아니면 담백한 걸 좋아하시는 교수님 뭐 여러 이제 스타일의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까지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떨어졌는데
오히려 유명한 데서는 붙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교수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만약에 컨택을 하실 거면 그 교수님의 스타일대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 학교에는 나랑 맞는 스타일의 사람이 없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신 승리하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입시 정보들을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제일 궁금했고 제일 몰랐고 어려웠었던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인스타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그러면 시험 보시는 모든 분들 정말 꼭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떨어져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내 스타일이 여긴 없나 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보들이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